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식입니다. 자, 전일 미국장 나스닥 지수는 0.94% 정도 오르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우리 이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에는 조금 오르는 듯 했어요. 그래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가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전일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음봉으로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뭐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점이 있죠.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64,500원입니다. 왜 64,500원이 중요하냐? 여기가 바로 지난번 최저점을 만들었던 자리입니다. 자, 이 최저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봉이 크게 나왔어요. 그죠? 요때 거래량이 나오면서 요날 외국인이 들어왔던 날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당히 이제 한 65,000원 전후로 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64,500원을 꼭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 하나. 만약에 64,500원을 깬다면 파란색 선이 있어요. 그죠? 요게 이제 엔벨로프 선인데 요 선에서 바로 이제 요 선에 닿으면 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닿게 된다면 여기서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64,500원을 지지를 해준다고 하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요 지금 땡땡이로 이렇게 표시되는 요 추세선, 요 추세선이 주가가 추세 전환돼 가지고선 올라갈 때가 되면은 요 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네, 제가 요걸 추세선이 이제 이렇게 초보자들도 지금 이게 상승 추세인지 추세가 전환되는지 하락 추세인지를 알 수 있는 이렇게 색깔로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면은 요때죠.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딱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여기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요 추세선에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직은 파란색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추세가 전환이 안 됐죠. 가격으로 치면은 직전 고점이었던 이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가 얼마냐면은 68,800원입니다. 68,800원을 돌파를 해주면 추세가 빨간색으로 바뀔 겁니다. 저도 이게 바뀌어야 바뀌는가 보다 하지 제가 만들었지만은 참 요게 희한하게 진짜 이게 딱 돌리면은 그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예, 아주 신기하게 잘 맞는 선입니다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 68,800원 있는 데가 자, 요 직전 고점이었던 자리들 있죠. 요런 자리들을 돌파하는 자리. 바로 요게 전고점 돌파가 되면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핵심 가격대다. 요걸 갖다가 딱 놓고 요거 이제 돌려서 올라가는가 요걸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수급입니다. 자, 최근에 반등이 조금 나올 때 외국인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물량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200~300만 주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 150만 주 정도가 이틀 동안 들어오고 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조금씩 팔더니 자, 전일에 400만 주 팔고 오늘은 또 300만 주가 나갔어요. 자, 이렇게 나갈 때는 300만 주, 400만 주 나가고 들어올 때는 150만 주 들어오고 이러니까 안 오르는 거거든요. 결국은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좌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또 이틀 동안은 또 왕창 팔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린다고 하면 또 반등 나오는 이 엔벨롭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의 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꽤 반등이 또 나옵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에 요 추세선이 빨간색으로 추세 전환이 되면은 오히려 더 큰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실망하실 거는 없고 지금 수급이 삼성전자의 수급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지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좀 좋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요번에 대대적으로 M&A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로봇 관련된 쪽하고 자, 반도체 쪽하고 하고 있는데 반도체 쪽에 한다고 지금 날라갔어요. 누가? 자, 여기 보면은 삼성 이재용 반년 만에 유럽 출장 대형 M&A 임박했나 해서 이 네덜란드 ASML사하고 EUV 장비 또 M&A 논의 최대 관심사가 NXP, 인피니온, ARM 자, 요런 회사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 아마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M&A가 진행이 되면은 삼성전자에도 일단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고 이게 움직여야지 또 올라가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M&A에 관련된 얘기가 구체화되면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 쪽으로는 이게 유럽 쪽에 있는 회사들, 또 로봇 관련주 있죠. 테마주로 또 엮여가지고 최근에 가고 있는데, 자, 로봇 관련주 쪽에 대해서는 테마주 쪽의 얘기로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제 좀 초보자도 차트를 좀 쉽게 보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수식으로 만든 요 차트를 이제 여러분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엔벨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세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 앞으로 이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여러분들도 설치를 해놓고 같이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자료를 또 만들고 있는데, 요 교육 자료 신청은 요 밑에 이제 전화번호 있죠. 이쪽으로 전화번호에다가 교육 자료 신청하신다고 교육 자료라고 써가지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요 지금 선을 제가 이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에서도 이 영문 다운받아서 보시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추세선 설정법을 PC의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니까, 요뿐만 아니라 뭐 중심선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은 모두 다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하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카톡으로 싹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오늘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올라야 돼요. 자, 전일 미국장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면 하이닉스는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요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반등을 자꾸 이렇게 주려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이닉스는 어디예요? 요 지금 노란색 박스 쳐놓은 데 있죠. 이 가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요 가격이 이제 오르다가 말고 떨어진 가격, 또 오르다가 말고 이렇게 떨어진 가격이 똑같아요. 같은 가격인데 그 가격이 얼마예요? 11만 5천 원이에요. 11만 5천 원을 박스권 상단으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다가 말고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다 말고 반등 나왔죠. 그래서 지지하는 선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얼마예요? 10만 6,500원이에요. 저점에서의 지지하는 가격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무려 2달 동안이나 돌파도 안 하고 깨지지도 않고 딱 박스권을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기도 힘든 거예요. 이런 거 다 세력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 만들었죠. 만들어 놓고 지난번에 한번 지수가 나빴을 때 하이닉스가 이렇게 깨졌어요. 깨지면서 거래량이 빵 터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깨진 라인이 있죠. 요 저점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돼요. 빠른 시간 안에 자 10만 6,500원 위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점선 있죠. 이거 땡땡이, 요게 추세선이잖아요. 요 추세선이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 전환이 안 나왔던 얘기죠. 즉 여기를 돌파를 한 다음에 어디서 빨간색이 생길 거라고 지금 저는 예상이 되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11만 5천 원, 바로 요 박스권 상단이요. 여기를 딱 하고선 올랐으면은 추세선도 빨간색으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자 빨리 최소한 11만 원, 요 박스권이죠. 요 박스 노란색 박스권 안으로 좀 딱 들어와 줬으면은 한시름 놓겠어요. 그래서 요 들어올 수 있는 이 수급, 요걸 한번 보면은 삼성전자는 오늘 400만 주가 팔았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77만 주 외국인이 샀어요. 역시 외국인이 사니까 들어오죠. 그리고 최근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거래일째 연속해서 외국인이 작거나 크거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주가가 안 떨어지고 반등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도 역시 오늘 추세가 하락 추세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일단 요 추세선 빨간색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바뀌죠. 그리고선 쭉 근데 아직까지 파란색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한 번씩 이렇게 뿅 하고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얘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번 뿅 하고 올라온 다음에 올라오고 나서 못 올라가면 꼭 깨집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올라가기 위해서 또 한참 동안 또 횡보를 해요. 지난번에도 이 가격대가 어디예요? 8만 원입니다. 8만 원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 지지를 해주니까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반등을 주더라도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직전에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 돌파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지금 카카오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91,900원. 일단은 여기를 넘어야 추세가 상방으로 돌리는 거고, 그때쯤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추세선도 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딱 변할 거예요. 어떤 뭐 삼성전자건 급등주건 소형주건 무조건 추세가 전환되는 것은요,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봐요. 거래량이 뿅 나왔던 그 고점을 넘어줬을 때, 돌파해줬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추세 전환이 나오는 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도 지금 일단 91,900원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고요. 요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직전 고점. 요게 얼마예요? 87,400원입니다. 지금 카카오는 일단 87,400원부터 넘어야 뭐 91,900원까지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를 지금 넘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8만원은 또 깨지 않으면 반등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8만원이 깨졌다, 어디서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밑에 엔벨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또 한번 내려왔으면은 저점에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 8만원 깨졌다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할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워낙 저가기 때문에. 지금 하락 추세가 아직 전환되지 않았지만은 8만원이 깨지면은 엔벨롭, 요 직전 고점이었던 바로 직전 고점 87,400원을 돌파를 해줄 거느냐 안 해줄 거냐, 요것만 이제 딱 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급을 봐야 되는데, 오늘 수급은 그저 그럽니다. 외국인의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사고 팔고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고요. 기관에서 이제 좀 팔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다 말죠. 개인이 또 좀 사고요. 자, 요런 모습 안 하고 한번 외국인이 지난번처럼 한번 싹 이렇게 연속으로 들어오니까 반등이 좋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번에도 카카오가 다시 한번 8만원대 좀 지지해 주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중요한 가격 라인이 있죠. 바로 여기에요. 27만원 지지를 갖다 이렇게 해주고 있었는데, 오늘 뭐 내려온다 하더라도 어제 종가를 지켰어요. 요 네이버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27만원을 안 깨고선 돌리면은 요 추세선 위로 이렇게 돌리면서 또 양봉 빨간색으로 올라갈 때 빨간색으로 좀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에 27만원 지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현황을 보면은 외국인이 계속 파네요. 지난번에 반등 나올 때는 이렇게 열심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계속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데 파는데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은 네이버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야지 반등이 좋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오늘은 좀 내렸어요. 현대차에서 지금 핵심은 뭡니까? 바로 요 중심선입니다. 요 핑크색 선. 중심선까지 왔을 때, 중심선에 넘기 위해서 이날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못 넘었죠. 진짜 이렇게 딱 맞고 떨어진다니까, 희한하게.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했는데도 못 넘었어. 요번에 5월 말에도 또 올라가는데도 못 넘었어. 그러니까 못 넘어가면 꼭 중심선만 맞으면은 좀 떨어져요. 못 가니까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다가 항상 보면은 요 밑에 이제 추세선이 있죠. 얘가 지금 받침 역할을 하잖아요. 파란색이었다가 요게 위로 올라오니까 이제부터 추세 전환돼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속 빨간색인데, 아직까지 빨간색이긴 합니다만 이 추세선을 이제 또 살짝 깨는 분위기예요. 근데 전저점은 안 깨졌어요. 그죠? 이 직전 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점은 안 깨고 있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요 반등이 나와서 양봉이 이렇게 딱 나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또 나중에 가서 또 뭐 엔벨로까지 오니 또 이런 얘기 나오면, 와, 여기까지 나오면 또 골치 아파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요 추세선 있는 데서 이제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은 그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중심선 있죠. 19만원의 중심선이 있는데, 요 19만원대를 넘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거래량 뿅 나왔던 요 고점을 넘는 거예요. 요 고점을 넘게 되면은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계속해서 반등을 줘서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횡보하다가 또 주가 깨지면은 또 떨어지는데, 자, 이 한번 횡보 추세를 상승 추세로 만들 수 있는 조건, 가격으로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은 19만원대를 돌파해라, 요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최근에 중심선 맞고 내려오는
이 현대차의 수급을 보면은 자, 외국인이 그런대로 계속해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매수세가 그게 크지는 않아요. 보통 한 2, 30만 주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3만 5천 주 정도씩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기관에서 많이 팔아요. 외국인들 한 3만 주 정도 좀 넘게 사고 있고요. 문제는 또 개인입니다. 개인이 덩달아서 또 열심히 사요. 개인이 파란색일 때 빨게 팔고 있을 때 이때 주가가 올라가죠. 자, 기관이 어쨌든 지금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보다도 매도세가 더 많아지니까 또 외국인은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한 20만 주, 30만 주씩 들어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도 또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어요. 이제는 좀 반등이 다시 또 나와서 요 19만 원대를 트라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만 조금 잘 버티면 요 중심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주요 종목들 대형주를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포함해서 좀 더 많은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